안녕하세요. 김혜령 타로스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역 타로 리딩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역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 부쩍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도 주역 타로를 배워볼까 하는 생각을 하셨거나 주역 카드는 어떤 건가 굉장히 궁금한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주역 타로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준석 의원 제명되나? 네,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흐름이 전개될까? 이게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관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사람 연구를 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국회에 공식 전달되었는데요. 발언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이 청원은 단순한 정치적인 이슈를 넘어서 국민 정서와 도덕적 기준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뽑았거든요. 그 4장 카드 배열에서 첫 번째 카드는 주역 10번 천택리 괴가 나왔고, 두 번째는 11번 지천태괴, 세 번째 카드는 40번 뇌수해, 그리고 네 번째 카드는 20번 풍지관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살펴볼게요. 천택리괴입니다. 이 그림은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참고로 이 괴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를 뽑았을 때 천택리의 오효가 나왔습니다. 그 글은 제 블로그에 있는데요. 그때 상황에서는 뭐 조기 대선이 결정되기도 전에 뽑았던 거죠. 계속 궁금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되는 걸까? 많은 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괴를 설명하면서 직감적으로 대통령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읽었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대선도 매우 위태로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터졌기 때문에 이 괴가 상징하는 것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나왔어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얇은 얼음 위를 걷는다. 위태롭지만 균형을 잘 잡으면 건널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천택리는 조심스러운 처신과 위험한 상황 속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이 괴를 살펴보면 하늘이 천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연못, 택괴가 있는 상이거든요. 천상의 법도는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위험은 분명 있는데 그것이 곧 파국은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준석 의원의 상황이 이 괴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정치적 비난, 비판, 여론의 분노라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거죠. 어떤 말이나 행동 하나가 다시 또 불을 지필 수 있는 위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고 도덕적인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보내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대지 위에 하늘의 기운이 닿다. 민심이 모이고 사회는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상괴가 땅이고요. 하괴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매우 긍정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나오면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카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해당 당사자에게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태는 조화, 안정, 통일을 뜻하고 백성이 안정을 누리고 지도자와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걸 나타내는데요. 근데 이제 이 질문에서는 지금 두 번째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사람들의 방향이 하나로 쏠려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그 흐름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인원이 엄청나니까요. 20만 명을 돌파했으니까 그게 이 괴로 설명이 되는 거고 정치권이 그냥 작은 해프닝으로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부드러운 조화이면서도 단단한 공감대를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대중이 이 사안을 도덕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카드는 뇌수해입니다. 번개와 비가 얽혀있던 하늘이 풀리기 시작한다.
해가 이제 해결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매듭은 풀리고 긴장은 누그러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수의 궤는 위에는 진궤, 우뢰, 아래는 감궤, 물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과 해빙, 갈등 해소를 뜻하거든요. 이 카드는 극심한 긴장 상태가 정점을 지나서 약간 해소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지금은 여론이 거세게 흘러가지만 어쩌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적인 제명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주역에서는 해는 긴장을 풀 때 급격한 행동은 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 정치로 연결하면 제명안이 발의되거나 윤리특 위에 회부될 수는 있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 그리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그 벽 앞에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풍지관이에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 이 카드를 보시면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죠. 매우 높은 관측대 같은 곳에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손을 이마에 대고 저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시선이 지도자의 도덕성과 태도를 평가한다. 이런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찰, 평가, 그리고 이게 윤리적 시선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괴는 단순히 사건의 결과보다도 사람들의 판단과 인상, 사회적 평판을 중요시합니다. 이 괴가 결과 카드로 등장했다는 것은 이준석 의원이 실제로 제명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미 대중의 눈앞에서 판단받고 있고 정치적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다. 이 풍지관이 말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너를 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법정 위에 선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열의 마지막 자리에 미래를 보여주는 자리에 풍지관 괴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괴는 또 다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요소들 그러니까 앞서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해왔던 그 행보들, 뭐 태도, 뭐 여러 가지 언행들에 대해서 대중의 시선과 평가를 통해서 이제 부각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 젓가락 파문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까지도 평가가 이제 도마 위에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 언행이나 정치적 태도가 조명되면서 그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풍지간 괴는 새로운 스캔들 이런 게 아니라 기존의 이슈나 행동이 다시 주목받고 평가받는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제 기회로 가져가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대중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고 대중들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과 대중이 평가하는 것은 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명확히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를 더 뽑아봤어요. 이 상황에서 행동해야 될까라고 했더니 5번 수천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수천수 카드를 보시면 나무에 한 사람이 기대서 앉아 있습니다. 수라는 건 기다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다려라. 이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움직일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 괴 그대로 설명하자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성급히 나서면 물살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침묵하고 준비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 최선이다. 말을 아껴라. 지금은 입을 열수록 상처가 커진다. 그리고 뭐 누구도 너를 지금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나중에 또 다시 말할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조용하게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라고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했더니 지화명의가 나왔어요. 지화명의 괴는 밝음이 땅에 묻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심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진심이 왜곡되거나 이 본질이 가려진다,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상처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통찰력은 있지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거칠거나 또 상황과 맞지 않게 되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된다. 그래서 또 아무리 아무리 맞는 말이고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전달 방식이 어떤 상황에 부적절하다든지 너무 날카롭거나 직설적이다 보면 오해받게 되고 왜곡되기 쉬운, 그래서 그 말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예, 불쾌감이나 불편감을 주고 왠지 저 사람 말은 묘하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주역 카드 4장 배열로 향후의 흐름을 질문해 봤습니다. 주역 카드는 일반 타로와 동일하게 타로 카드 쓰듯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담고 있는 의미가 기존 타로 체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학습이 필요하지만 다른 카드와 또 유사한 특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전체 카드는 64장입니다. 그리고 1년 번호가 있어요. 1번부터 64번까지 여기 아래 번호가 있죠. 그리고 이게 괴상이고요. 카드의 이름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이제 괴상을 보시고 수천수, 지화명이 이렇게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주역 타로 카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